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 1교시 온작품 읽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온작품 읽기 책은 정해진 분량만큼 읽었을 거고요. 오늘의 수업은 나도 카피라이터, 책에 카피를 써봅시다 입니다. 여러분, 카피라이터가 뭘까요? 네, 맞아요. 카피라이터는 뭔지는 몰라도 카피라는 것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카피는 뭘까요? 책에 카피를 써봅시다 라는 문장을 보니 뭔가 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카피가 무엇인지 배워보고 여러분이 직접 카피 문구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란 뭘까요? 카피란 쉽게 말해서 물건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한 홍보 문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물건보다 내 물건이 더 잘 팔리게 하고 싶겠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요. 그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격을 낮추거나 두 번째로 내 물건이 더 좋아요 라고 홍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홍보 문구, 즉 카피를 작성하는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카피라이터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물건의 홍보 문구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 물건을 제발 사주세요 라는 마음이 전해지도록 물건의 장점을 자랑하는 홍보 문구를 작성하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은 살면서 책의 홍보 문구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여기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책의 홍보 문구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책을 살 때 어떤 것을 보고 사나요?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보고 책을 고른답니다. 자, 이 사진에서 책의 카피는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여기 이 파란 종이에 책의 카피 문구가 적혀 있어요. 이 파란 종이를 띠지라고 하는데요. 책의 얇은 띠 모양으로 둘러진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하퍼리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의 띠지에 적혀 있는 카피 문구, 홍보 문구를 한번 봅시다. 삼성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CEO가 휴가 때 읽을 책으로 선정했다고 해요. CEO는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휴가 때 읽을 책으로 이 책을 꼽았다고 하네요. 얼마나 대단한 책이길래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자, 아버지와 이토씨라는 책의 띠지를 보면요. 일촉즉발, 세 사람의 좌충우돌 동거가 시작된다. 이야, 여기 표지에는 두 사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된다니. 숨겨져 있는 한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 무슨 사이길래 동거를 할까? 저 이런 점이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이 책은 페이스북 심리학이라는 책은 도저히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대요. 아이디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파헤친 매우 시의적절한 책. 홍보 문구만 봐도 굉장히 대단한 책인 것처럼 느껴지죠. 또 이런 책도, 이런 책도, 이런 책도 다들 띠지가 둘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새 책에는 거의 다 이런 띠지들이 둘러져 있어요. 자, 이 띠지에 적힐 홍보 문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책은 홍보 문구가 이 책을 사주세요 라고 하고요. B 책은 무더운 여름, 독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잡아당길 이 시대 최고의 무서운 이야기 라고 적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A 책을 구입하겠어요? B 책을 구입하겠어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B 책을 구입할 것입니다.
그만큼 홍보 문구가 독자들이 책을 고를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따라서 책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출판사에서는 이 카피, 즉 홍보 문구를 담당하는 마케팅 팀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카피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은 우리가 원작품 읽기로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책으로 이 카피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책의 홍보 문구, 즉 카피를 쓰는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의 훌륭한 점을 자랑한다. 우리가 읽고 있는 책에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거를 독자들에게 자랑해주면 좋겠죠. 자, 어디에서 뭐로 선정됐어. 또 상을 수상했어. 뭐 무슨 어디에서 무슨 상을 수상한 작품이야. 우수 그림책으로 선정되었어. 어린이 도서전에서 무슨 상을 수상했어.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의 훌륭한 점을 독자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독자들은 이 책 상도 받은 책이야? 하고 이 책을 많이 사겠죠. 또는 베스트셀러로 선정됐어. 베스트셀러라는 건 영어인데요. 베스트는 최고, 셀은 팔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는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뉴욕타임스와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선정됐어. 베스트 10으로 선정됐어. 최고의 책 10권 안에 들은 책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많이 읽었나 보다. 나도 한번 읽어볼까? 라고 이 책을 사게 된다는 거죠. 자, 뭐 2007년 일본 서점대상에서 1위를 했어. 서점에서 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야. 또는 가장 인기가 많은 책이야. 라고 마구마구 자랑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책의 홍보 문구를 보고 책을 많이 구입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을 어떻게 자극할까요? 자, 이 책의 띠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왜 애플 본사에는 해적 깃발이 걸려 있을까? 여러분 애플 아나요? 사과 말고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를 애플이라고 해요. 대단히 크고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 본사에는 해적 깃발이 걸려 있대요. 선생님도 처음 알았는데 궁금하죠? 왜 회사에다가 해적 깃발을 걸어놨을까? 왜 페이스북은 직원들에게 해커처럼 일하라고 할까?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SNS 창구를 아나요? 이 페이스북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해커, 즉 해킹하는 사람들처럼 일하라고 말을 한대요. 해킹은 나쁜 거죠. 그런데 왜 페이스북은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너네 해킹하는 것처럼 일해 이렇게 말을 할까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야. 이 책을 읽어보지 않고도 애플 본사에는 해적 깃발이 걸려 있구나. 페이스북은 직원들에게 해커처럼 일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 있고 이 책을 보면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나? 라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홀린 듯이 구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책의 띠지를 보면요. 늑대와 오리와 생쥐가 함께 살게 된 기막힌 사연.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독자들이 궁금해합니다. 늑대랑 오리랑 생쥐가 어떻게 같이 살지? 늑대가 오리랑 생쥐를 잡아먹지 않나? 오리는 물에 사는 앤데 늑대랑 생쥐는 땅에 사는 애. 어떻게 같이 살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책의 띠지에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들은 궁금해하는 거죠. 궁금증이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 책을 구입하게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의 홍보 문구를 쓰는 방법 세 번째, 책의 명대사를 소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학년 때 책 띠지 만들기 활동을 했다면 이 3번 방법으로 책 띠지 만들기 활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 책에서 내가 가장 감명 깊었던 대사를 띠지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이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책 한번 봅시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띠지를 보면 아빠, 이 세상은 물리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라는 대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녀는 기적을 계산한대요. 도대체 주인공이 여기 그녀라고 하니까 아마 마녀겠죠? 마녀가 기적을 계산한다고? 도대체 기적을 어떻게 계산하지? 아빠, 이 세상은 물리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마녀에게도 아빠가 있나? 물리법칙이라는 건 뭘까? 이게 뭐길래 세상을 움직이게 할까? 책의 명대사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이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책을 보면요, 또 대사가 소개되어 있죠. 제가 피아노를 잘 칠 때쯤이면 몇 살이 되는지 알기나 하세요? 물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배우지 않아도 그 나이를 먹는 것은 마찬가지죠. 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죠. 피아노를 배우지 않아도 그 나이를 먹는 것은 마찬가지. 피아노를 배워도 그 나이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피아노를 배워라 라는 뜻이겠지. 당신이 꿈꿔왔던 일을 바로 지금 시작하라. 무언가 평소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걸 읽으면 내 생각이 조금 더 명확해지겠는데 하고 책을 구입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밸런타인이라는 책은요.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제자리 걸음은 아닐 거야. 내가 앞으로 나아가든 아니면 조금 망설여지거나 잘하지 못해서 뒤로 도망치든 제자리 걸음은 아니니까 우리는 어쨌든 성장하는 거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대사죠. 평소에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들은 이 띠지를 보고 와, 이거 내 마음과 똑같아 하고 구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책의 띠지는 특이하게 세로로 되어 있죠. 이 책이 굴러다니고 있으면 뺨을 한 대 때려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굉장히 귀엽고 웃긴 문구예요. 책에 뺨을 때려서 책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래요. 이 책에 82쪽에 적혀 있다고 페이지까지 써져 있네요. 이 책의 문구를 보고 와, 이 책 재밌겠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얼른 이 책을 구입해서 82쪽까지 단숨에 읽어 내려가겠죠. 이렇게 책의 명대사를 소개하면 책의 내용에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 네 번째도 굉장히 여러분이 활용하기에 쉬워요. 그리고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인생 독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의 띠지, 카피를 쓰는 카피라이터는 이런 점을 느꼈대요. 나답게 읽어야 살아남는다. 홀로 버려진 세대를 위한 유수연의 생존 독서. 이 책을 유수연이라는 작가가 지어서 제 책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인쇄해서 팔아주세요 라고 출판사를 찾아가요. 그럼 출판사에서는 유수연 작가의 원고를 읽고 이 책 재밌는데 우리 회사에서 한번 팔아볼까? 하면 유수연 작가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인쇄해서 만들 때 이 카피 문구를 정할 카피라이터도 섭외를 하겠죠. 그럼 카피라이터도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자기가 느낀 점을 멋진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만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띠지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피라이터는 이 책을 읽고 나답게 읽어야 살아남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자, 이 책은요. 작가가 위대한 책과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그리는 뛰어난 작품이다 라고 카피라이터가 이 책을 읽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띠지에 이렇게 자신의 느낀 점을 멋지게 소개를 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그린다고? 그럼 엄마들이나 아들들은 이 책의 띠지를 보고 뭔가 내가 읽으면 나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느낄 수 있겠죠.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아이디어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헤친 매우 시의적절한 책. 이 책을 읽고
카피 문구를 쓰는 카피라이터는 도저히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도대체 얼마나 재미있길래 나도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책은요. 늦가을 공허한 마음을 달래는 책이라는 문구를 적어놨네요. 이 책은 아름다움이라는 권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동시에 그 추정자였던 우리의 위치를 격상시키기도 합니다. 뭔가 늦가을, 늦은 가을에 마음이 좀 공허하고 외로웠어. 이런 사람들은 이 책의 띠지를 보고 와, 나 지금 늦가을인데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 나를 달래주는 책이라고 하네. 한번 읽어볼까? 또는 평소에 아름다움, 외모에 관해 고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나도 좀 더 예뻤으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책의 띠지를 읽고 아름다움이라는 권력을 무너뜨린다고? 동시에 그 아름다움을 좋아서 따라다녔던 우리의 위치를 격상시키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책에서 느낀 점을 소개하면 그 책의 홍보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방금 여러분이 책을 읽은 그 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첫 페이지부터 방금 전까지 책을 읽은 그 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한번 되새겨보면서 카피 문구를 한번 적어볼 거예요. 자, 카피 문구를 적는 방법은 총 4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의 훌륭한 점을 자랑한다. 두 번째,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질문을 던져서요. 세 번째, 책의 명대사를 소개한다. 네 번째, 책에서 느낀 점을 소개한다. 이 4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골라서 책의 카피 문구를 만들어주세요. 오늘은 과제방에 자기가 만든 카피 문구 댓글로 달아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활동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온작품 읽기 시간에 그 카피 문구를 활용해서 직접 띠지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들 이해됐죠?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카피 문구 멋지게 우리 반 친구들 중에 내가 이 책을 가장 많이 팔 거야. 내가 가장 멋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홍보 문구를 만드는 카피라이터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멋진 카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했어요. 다들 오늘도 화이팅!